네, 지금 동반성장 연구소 또 동반성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관심사는 미시적 면과 거시적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 면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견 기업인이 정부에 와서 이민 가격을 줍자고 할 때 제기했던 거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서면 주문 대신에 구두 주문하는 것, 현금 결제 대신에 어음 결제하는 것, 납품과 후려치는 것, 또 기술 탈취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에 구두 주문도 상당히 줄고 또 어음 결제도 뭐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기술 탈취는 상당합니다. 또 납품과 후려치기는 과거보다는 그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그러고 또 과거에 비해서는 대기업이 그 후려치기의 정도를 통보해 줄 때 훨씬 더 세련된 말을 해줬다는 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진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술 탈취는 아직도 여전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서호텔레콤의 김성수 의장이 그걸 가장 크게 경험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지금 과거보다 조금은 낮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동반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동반성장이라는 말에서 뭘 느끼세요? 동반은 형용사고 성장은 명사입니다. 동반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경제가 잘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경제가 잘 되려면은 한편으로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업이 만든 물건을 가게가 소비를 통해서 다른 기업이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또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수출은 외국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하고 투자가 활발해야 되는데 지난 20, 30년 동안 아주 부진했습니다. 소비가 부진해서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썼다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저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 경제가 잘 되려면 그쪽은 어렵습니다. 지금 소비를 늘리기는 우선 소득이 높지 않은 게 굉장히 그 정도가 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빚이 1,800조 원 이상 빚을 지고 있어서 소비를 늘리면 굉장히 힘들고 결국은 투자를 태클해야 되는데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고 기업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도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 안 합니다. 대기업은 왜 투자 안 하냐면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죠. 다 느끼시죠? 대통령 취임식만 하면 그냥 각자 50조, 60조, 100조 투자한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지는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오니까 다 60조, 80조, 100조 또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그 결실이 별로 없습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돈은 많은데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혁신,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게 없는 거는 우리가 R&D 지출을 많이 하지만 D에 대한 지출은 없고 R에 대한 지출은 있고 그 알량한 R도 리서치로 벌고 있다라기보다는 리파이먼트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 경제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D에서 R로 리파이먼트에서 리서치를 바꿔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중소기업을 한번 보자는 거죠.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을 안 해야 할지라도 투자할 때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그냥 흐르도록 하면 사회주의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스무드하게 합법적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면은 중소기업이 투자하면 생산 늘면 뭐 고용 늘면 소득 늘면 소비 늘고 경기 침체 완화하고 또 투자 더 하고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것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그 변화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의 99% 플러스 알파고 고용도 83, 85% 정도 되니까 중소기업이 잘 됨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은 분배 문제도 많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제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서 대기업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또 어떤 정부의 발주는 중소기업 위주로 가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초과이익 공유제입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가 11년 전에 꺼냈다가 매스컴으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동반성장을 신문에 전면 인터뷰, 반면 인터뷰 막 해주던 신문들이 어떤 재벌 회장님이 막 비판하는데 그 다음부터 냉담해 져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그게 너무 잘못됐다는 것이죠. 초과이익 공유제는 마치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 자본주의의 가장 첨단인 미국 그 중에서도 더 첨단인 할리우드나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은 완전히 초과이익 공유 수익 공유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영화 만들려면은 배우 필요하고 감독 필요하고 배급자 필요한데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얼마큼은 개런티 해줄게 영화가 안 돼도 그게 바로 개런티고 영어로는 러닝 개런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박 가면 나눠준다. 엑스트라 프로핏 시해한다. 그게 초과이익 공유제고 또 NFL 미국 미식 축구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방식입니다. 모든 중계료,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돈 많이 드는 건 중계료인데 모든 중계료를 중앙 집중화하고 머천다이징 다 중앙 집중화하고 라이센싱 다 중앙 집중화하고 단지 입장료는 홈팀이 60%만 먹고 40%도 중앙 집중화해서 32개 팀에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완전히 수익 공유제, 레베뉴 쉐어링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 공유제 맨 처음 냈더니 신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기업이 열심히 돈 벌어서 중소기업한테 시혜를 베풀려는 말이 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이게 상당 부분은 자기 기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네 가지 방법으로 인한 그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에 수출 단가가 낮아지고 수출 단가가 낮아져서 수출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 재벌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튼튼하게.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선 동반성장 효과가 별로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없는 건 아니라 조금 있고 더 개선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적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살린다는 면에서는 조금 더 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하고 안 되면은 인센티브 주고 인센티브도 안 주면은 인센티브도 안 되면은 제가 왜 강제적인 방법을 언젠가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2010년 봄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 지금처럼 나가면 파탄납니다. 제가 이런 거친 단어를 써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동반성장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짧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대기업들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사실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득이 시장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회사 앞에서 집회도 많이 했고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불매운동도 해본 적도 있고. 적합업종 관련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 들어오기 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한 60일 정도 천막농성도 해갖고 하여튼 적합업종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동반성장 관련된 부분은 초창부터 저도 같이 동반성장 위원이었습니다.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기업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익을 공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뭐 이런 일각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기업인의 가장 최적화는 망하지 않는 기업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 환경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지속 발전을 시켜야 되고 계속 질적으로 시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을 돌아보거나 그럴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요새는 뭐 전문 경영인 책은 아니지만 실적 위주로 연봉이 또 산정되고 뭐 그런 거죠. 대한민국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 방향과 구조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반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라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동반자라는 뭐 유행어 가서 상대적인 게 아니라 같이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은 동반자라고 합니다.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커지게 발전할 수 있죠. 자녀도 낳고 가정을 부강하게 만들고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죠. 그런 게 사실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이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공급도 많이 주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 일자리 또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무수한 중소기업들이 창의적인 것도 같이 해서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을 때 기업이 더 발전을 더 할 수 있는 자본력도 형성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시간적 타이밍의 관계인데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법률적으로 제어를 한다거나 뭐 강화시킨다거나 그럼 또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니까 경직되게 한다면 발전을 하는 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경영과 경제가 부흥되는 것은 저희가 지향해야 될 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부분으로 동반 성장이라는 표준 이것이 얼마나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현실보다 미래가 좋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서로 간의 합의, 투자, 시간과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또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열심히 해서 니네만 열심히 해서 돈 번 게 아니야.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벌었을 때 그런 기여가 되고 당장에 했을 때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고 뭐 착하다고 칭찬도 좀 해주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해주면은 작은 물고기가 그 안에서 큰 고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공사례를 좀 많이 만드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으로 설득 논리를 사회적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아, 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신재라는 학생인데요. 아까 이제 동반성장 관련해서 얘기 나오니까 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고려대 강수달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경제부 교수님이신데 자본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끝없는 가치 증식이잖아요. 하지만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되게 위험한 게요. 이 유한한 생태계에서 끝없는 가치 증식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파도벌을 치닫는 기후위기가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 때문에 부의 제고비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주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면 이제 공멸로 가는 공산주의 이런 러시아 같은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흑백물은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강서들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사실 생태 민주주의나 사회 생태주의 같은 여러 가지 대안적 방안들은 충분히 많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 흑백물리 같은 이분법적 이제 논리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이제 공산주의만 생각을 하면서 정작 이제 해결되는 자본주의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서 지금 근본적인 자본주의를 많이 없애야 돼요.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도 바꿔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우리가 부의 재분배를 하면서 같이 네,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를 없애기 위한 어떤 좀 방안들을 이렇게 좀 말해줄 수 있는지. 네, 결국에 자본주의를 없애지 못하면은 기후위기는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뭐 SMR이니 뭐니 많이 떠드는데 저 이런 거는 다음에 없다고 보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하셔서 솔직히 정확히 질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본주의 없애면 안 되냐,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제가 훨씬 온건주의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제학자가 외국 사람으로서는 존 메이나드 케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우셨죠? 일반이론 쓴 케인스라는 경제학자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자본주의에 허점이 많다. 근데 다른 체제는 허점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허점이 적은 자본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방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본주의의 허점 또는 약점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자본주의 기본은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장의 기능을 조금 정부한테 돌려갖고 무슨 수정 자본주의다 뭐다 하지만 하여튼 앞에 형용사는 있지만 명사로서의 자본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지금까지 지난 아담 스미스 이후로 300년 동안 되나요? 그동안에 쭉 그 1776년인가 아마 300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이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시장을 덜 중요시 여길 때, 좀 더 중요시 여길 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자본주의의 약점 또는 흠을 고쳐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동반 성장과 4천격인, 뭐 4천인지 5천인지 6천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개념 또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건 익숙하실 겁니다.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갖고 이미 버는 과정에서도 고용해서 좋고 또 세금 내서 좋고 말하지만 그리고 또 남는 돈들은 사회에 좀 기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주의의 환점을 좀 줄이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Inclusive Growth라고 지금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OECD에서 나왔죠. 이것도 CSR하고 상당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좀 남으면 좀 불쌍한 사람들 나누자는 건데 그래도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전된 형태가 CSB예요. Creating Shared Value. 그래서 아예 생산 초기서부터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추주하고 또 스테이크홀더스 이 관계자들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논자하는 것이 Creating Shared Value고 또 거기다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거는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 간에 동반 성장해야 된다. 기후가 나빠지면 우리 미래는 없다. 탄소도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엔바이런먼트 좀 고치자. 그다음에 ESG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엔바이런먼트를 잘 다뤄가지고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는 것도 있고 또 이 S는 소셜이에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라는 말을 경제학 책에서 별로 안 씁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체적 사고를 하고 공동체적 행동 하나는 우리 미래 오래 못 간다. 그다음 G는 가버넌스고 뭐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회 전체의 지배 구조를 좀 잘 따져보자 이런 건데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제가 케인스보다 뭐 낫지는 않은 겁니다. 케인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에 흠이 많다.
그러나 다른 자본주의 다른 경제 체제는 흠이 더 많으니 조금씩 고쳐가면서 자본주의 계속 유지하자 이런 입장이 있는데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찬성이고 바로 우리 동반성장이 그겁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갖고 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고칩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쉬운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 요새는 평택으로 갔지만 용산에 미군 부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놀러가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이런 게 있어요. 바로 그거 똑같아요. 동반성장이라는 게 같이 가자, 같이 갑시다 이런 건데 현재 우리 구조는 대기업들은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겉으로는 상생한다 동반성장을 막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눈으로 봐서는 양이 안 차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또 중소기업과 비슷하죠. 벤처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지난 10년 동안 이런 모양의 모임을 한 10번은 했는데 중소기업들도 문제가 많아요. 말만 많지 행동이 없어요. 여기 중소기업에 책임진 분은 제가 처음 동반성장위원회 연구소 가는 위원회 할 때 1년에 회의를 좀 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1년 4개월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자꾸 그 중소기업 하는 분들 특히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발언을 하면은 남들한테 대기업한테 찍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소기업의 단체가 하면은 누가 찍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이 단체 또는 그룹을 만들어서 대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자꾸 떠들어야 돼요. 떠들어야 밥 더 줍니다. 울어야 밥 더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거칠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도 좀 더 요구를 하고 대기업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네볼런트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권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솔직히 현실에서 실현이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반성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자본주의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적인 제도를 통해서 처음엔 인센티브를 주고 그게 불가능한 그걸로도 안 되면 강제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다른 제도들에도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기업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재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반성장의 경우도 강제적인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방향들이 궁금합니다. 또 제가 해야 되나? 합시다. 제가 할까요? 네, 제가 두 가지 샘플만 소개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직접 독일 기업하고 거래한 친구도 있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일본 기업하고 거래한 친구도 있습니다. 독일에다가 독극물 용기 있죠. 독극물 그릇을 만들어서 파는 독일과 거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국제 원자재 독극물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은 내가 먼저 인지하기도 전에 독일의 수입업체가 우리한테 이번에 지금 국제 원자재 값 올라갔는데 그거 지급해줄까? 물건 받을 때 보상해줄까? 보상이라고 그래서 도와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예요. 또 하는 친구는 일본과 거래를 하는데 그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에서 가끔 돈이 온다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돈이냐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우리 산업에 돈을 줬는데 산업에 있는 이 협동조합 아니겠습니까? 조합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합이 우리한테 돈을 줬어. 우리가 거래하는 기업한테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의 동반성장적
마인드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그 고려대 학생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의 강제적 동반 성장과 관련된 강제적 조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자꾸 주장한 거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우선 설득을 좀 하자. 근데 10년이나 했는데 잘 안 됩니다만 저는 사회가 점점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준성하고 얘기했을 때 말씀했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고쳐질 텐데 사실 양해한 채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립니다만 자꾸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 경제 상황이 양국가 조금 더 나빠진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제적인 방법이라도 채택해야 되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적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법은 철저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그래요. 안 지키거든요. 확실히 잘못됐으면 가서 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공정하게 동반 성장한다고 얘기하면 윈윈일 것 같아요. 윈윈이 돼서 동반 성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반 성장에 여러분들 아까 이제 최성재 위원님께서 결혼 생활이랑 빗대었는데 결혼 생활에서 그 주도권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서로가 윈윈하면서 너 2시간 놀아 나 2시간 놀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하루 나가서 놀아. 하루는 내가 집안을 책임질게. 하루 네가 나가서 놀아. 하루는 내가 책임질게라고 언젠가는 완전하게 주도권을 줘야 돼요. 기업도 똑같아요. 윈윈 너랑 나랑 조금씩 이익을 갖자가 아니라 이번에 프로젝트는 확실하게 대기업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은 확실하게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언젠가는 지고 언젠가는 먹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는 게 나중에 나한테 불합리하게 올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동반 성장은 깨져야죠. 빨리 깨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든지 내가 이 동반 성장을 하는 이 프로젝트를 전부 다 윈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닫고 얘기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으려면 기브 앤 테이크죠.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하게 되려면 내가 줄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을 것도 있어야 돼요. 내가 줄 것도 없고 내가 받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역량이 안 되는데 그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는다면 동반 성장은 원래 어렵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역량이 대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과 역량이거나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관계든 그거는 유지될 수 없어요.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기업 관계든. 대기업은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조를 잘 보면 대기업은 생각보다 엄청 느려요. 생각보다 가지지 못한 것도 많아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돈이 자본력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사업이 자본력으로만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더욱 더 그래요. AI가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면서 훨씬 더 투명해졌고 시대는 빨라졌고 여러분들이 치고 빠져 빨리 나갈 수 있는 거는 대기업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대기업은 느리고 비용은 많지만 그리고 담당자도 자꾸 바뀌죠.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내가 그거를 대기업에 줘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과거를 보지 마세요. 미래를 보세요. 최근에 2년 동안 오는 미래가 준비된 거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만한 미래가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미래를 보고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식의 문제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동반성장 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위원들이 모였는데
어떤 대기업 위원이 자기 기업의 수익률은 9%고 다른 협력업체 수익률은 3%, 3.5%, 많을 때 4%라고 해갖고 제가 당신들이 1%만 양보하면 저쪽에 2% 올라갈 텐데요. 그건 못합니까? 그랬더니 글쎄 이랬을 때 그런지 안 그런지 좀 체크해 주세요. 그 대기업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정도만 해줘도요. 그 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장부를 다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3%만 해줘도요. 밥 먹고요. 교육시키고요. 유학까지 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자기들은 주말에도 몇 바지게 일하는데 중소기업은 주말에 골프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얘기는 대한민국 골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중에는 중소기업주들이 부인들이 가서 골프장에 유치되는 거 아십니까? 이 정도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동반성장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모님. 특허나 기술, 지적 재산권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계셔서 다양하게 겪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버디 프레임즈라는 상표권 저작권을 대한민국에 등록을 하고 이제 글로벌 상표권 저작권을 등록하면서 중국에 이미 버디 프레임즈가 상표권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가장 큰 법무법인을 통해서 제가 만든 브랜드를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제 3자가 그거를 등록을 해놨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도움을 받았던 게 우리나라 경찰청이 불과 15년 이내에 각 지자체의 어떤 지적 재산권을 또 백업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는 각각의 분야는 다르지만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가 세계 시장으로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의 결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과 저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금력입니다. 전 세계 어떻게 특허를 내고 지적 재산권을 내겠어요? 또 총리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은 법들이 기업이 발전하는 속도에 우리나라 법 제도화가 느리게 발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의 공유와 이런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타깃과 시장에 따라서 또 제도권에서 이런 두 분들의 또 노력들이 기업과 어울려지면 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서비스를 꽤 여러 개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개는 한 2, 3천 원까지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도 좀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조금 쉬웠겠지만 그 성공하는 사업들이나 그 마케팅 같은 경우에 주문해 보면 쿠팡이 너무 높은 수수료인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시던데 결국에 성공하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는 가만히 보시면 아까도 얘기한 거의 연장선처럼 진짜 몰입을 잘하는 그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몰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든 서비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아 죽겠는 거죠. 내가 만든 서비스가 어떤 고객이 좋아할까? 어떤 고객이 이걸 쓸까? 어떤 고객이 쓰다 말았을까? 라고 하면서 고객한테 계속 몰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서비스와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성공한다고 봐요. 외부에 있는 여러 환경들보다 나한테 한 번이라도 들어온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를 계속 몰입해서 보고 그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보다 보면 그 고객들이 팬덤이 되는 거고 그 로열티가 생긴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을 끌어오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테크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보다 진짜 고객과 서비스와 사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분명히 된다고 봐요. 환경과는 별개로. 그래서 나의 고객과 나의 사업과 나의 서비스에 몰입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서
과거보다 미래를 보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단연 이사가 저한테 주문한 거는 탈북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좀 시원한 말을 좀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원한 말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유학 갈 때 이른바 호스트 패밀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전혀 보지 못한 저를 비행장까지 마중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명절 때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저녁 dinner로 또 가끔 잘 있냐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생활에 많은 편의를 받았는데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도 그렇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더욱더 그럴 텐데 약간 좀 편견이 있는 것 같고 아무런 편의도 아무런 좀 충분한 편의를 안 도와드리는 것 같아서 섭섭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하나는 지금 현재 과거에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걸 좀 이해해주고 같이 좀 어려움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계산적인 것 같지만 저분들이 굉장히 다 우수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통일 또는 통일과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남북 간의 화해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에 알리고 특히 정부에서 제가 보기도 조금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까 중소기업들이 자기 주장을 좀 덜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북한에서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장을 좀 많이 하시고 친한 사람들한테 대신 주장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답 시간을